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리니입니다. 고인물입니다. 의정부역, 멀리 갔습니다. 서울의 의정부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의정부역이 서울은 아니, 서울 지하철이지 서울은 아닙니다. 이런 거 다 넣으라니까 그냥 자르지 말고. 이게 리얼이지. 의정부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GTX 들어오는 거 다들 아시죠? 대형 영화관도 있고 테마의 거리. 의정부에서 상권이 제일 크죠. 의정부 테마의 거리. 거기가 바로 도보 5분 거리. 여기 월세로 나왔는데 보증금이 200이라는, 방이 3개에 화장실이 2개라는 거. 이런 집을 보고 왔는데요. 여기 또 경비원도 상주하시더라고요. 그럼요. 1층에 경비 아저씨가 딱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안녕하세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경비 아저씨 그리고 친절해요 또. 그렇지 않나요? 네. 한번 보시죠. 집을 한번 보러 가시죠. 있고 제가 말씀드린 평범한 키 큰 장 3칸. 여기는 중문이 불투명으로 되어 있네요. 저래야 돼요. 중문은 3년동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불투명으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 신발장 보면 그냥 말 그대로 평범. 거실이 지 맘대로예요. 주방은 기여자 주방인데 보통 거실은 거실 창을 기준으로 양쪽이 벽이에요. 근데 여기는 거실 창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안방 문이 있고 벽이 있어요. 오각형이에요, 오각형. 저희가 각이 져 있죠. 저 오른쪽 모서리가 아니에요. 전체 거실을 보면 오각형인데 이게 또 거실이 다가 아니에요. 부엌 포함해서 오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 맘대로인 거예요. 이 거실하고 부엌이랑 구분이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소파, TV 어떠나요? 그러게요. 예, 완전히 구조가 엉망이죠. 거실 구조가. 둘 곳이 없는. 아주 엉망입니다. 이거 한 가정이 살기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 고정관념으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멘붕 와요. 우리 집에 있던 소파, 4인용 소파, 우리 집에 그 60인치 TV 어디다 놓고 소파 어디서 보지? 라는 멘붕이 오는 그런 거실 구조입니다. 이런 집은 어떤 분이 사시느냐? 이 집 첫 입주하신 분들이 이 근처에 대형 병원이 있어요. 대형 병원? 네,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2분이 서로 월세를 나눠서 그렇게 사셨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뭔가를 하는 가족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과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가운데 함께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상관없는 구조죠. 친구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그 직장 동료, 그렇죠. 이렇게 사는 집이 좀 편안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상관없는 그런 구조죠. 소파나 TV를 이쪽 벽에 붙이던가 저쪽 벽에 해야 되는데 어디를 하든 약간 애매해져요. 근데 뷰는 좋다. 뷰는 좋네요. 뻥뷰까지는 아니에요. 저 높은 건물이 저 앞에 저 가리고 있으면 뻥뷰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뷰다 할 수 있어요. 이쪽이 안방인가요? 네, 안방인데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근데 적당히 퀸 사이즈에 놓고 화장대 한 개 놓고 안마 의자까지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안방 화장실. 확실히 조그맣죠. 네. 이게 오피스텔들의 도시형 생활주택들의 평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단 싱크대도 보면 하부장도 보면 위에 보면 이가 앉지만 맞죠. 네네. 저런 것들은 이제 나사만 조여주면 맞춰진다. 어떤 부동산도 보니까 저런 거 갖고 트집 많이 잡던데 저거는 사실 나사 몇 번 조이면 금방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삼을 건 없어요. 이가 안 맞는 거는 네네. 나사를 조이면 된다. 네네네. 뭐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좀 괜찮아요. 무난해요. 좀 차분한 느낌을 되게 주면서 시원한데요? 네, 깔끔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을 주는 여기가 메인 화장실. 요 메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 넓은데요? 네, 메인 화장실은 넓게 해야죠. 당연히 샤워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평범하다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이거든요. 제일 작은 방은 정말 작아요. 짠! 나쁘지 않죠? 저 산 보여죠? 멀리 산 보이죠? 이런 게 뻥뷰 될 뻔한 거예요. 왜 뻥뷰 될 뻔한 거예요? 저 보면 저렇게 멀리 산이 보이잖아요. 저건 네. 지평선이라고 해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게 보인다. 그게 지평선이 보이면 뻥뷰예요. 우선 높은 건물 때문에 양쪽으로 뭐가 좀 가린 듯한 느낌이 네네네. 그래서 뻥뷰 될 뻔한 집. 뻥뷰 될 뻔한 집. 이거 좀 사용감이 있죠. 벽지에 중간방이랑 크기로 순서를 매겼을 때 중간방, 여기에 이제 세탁실이자 베란다죠. 보일러는 2등급, 에너지 효율 2등급이에요 2등급이면 좋네요. 네, 나쁘지 않죠. 향이 이쪽이 남향이에요. 남향 향이 좋아요. 촬영 당시에 날씨가 흐린 날씨여서 그렇지 나쁘지 않은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문 보면 문 모서리 하얗게 기둥 같은 게 설치돼 있죠. 문이 열고 놓으면 자동으로 닫히게끔 해놓은 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설치해놨어요. 막 열려있게 생활 안 하려고 간호사분들이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프라이버시 침해 안 하려고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가 놓으면 자동으로 닫혀. 솔직히 깔끔하고 보증금 200이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그렇죠. 참 안타깝게도 하자가 좀 있어요. 이게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왜 보증금이 200만 원밖에 안 되냐면 사실상 압류가 된 이후에 계약을 할 경우에 보증금에 대한 최소 금액 변제도 안 되는 계약이 돼요. 아, 그러면은 200만 원을 날릴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잖아요, 이 집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매에 안 넘어갔어요. 네. 근데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 최소한 임차 계약서만 있어도 이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은 이제 보장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보통 보면 압류가 되어 있는 단기 월세방 같은 경우에 보증금 200만 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200이라는 그 이유가 그 이사비 명목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장은 안 되지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0이다. 확률이 높은 거죠. 네, 맞아요. 단기 압류되어 있는 단기 월세집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200만 원인 경우가 많아요. 압류가 됐다고 해서 위험한 거는 동일해요. 하지만 단기 월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꿀매물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왜? 여기서 한 3개월 정도를 살아야 되는데 보증금 200에 그렇죠. 월세 낼 수 있으면 그렇죠. 괜찮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특히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내가 앞으로 이사 갈 집을 내가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을 매매해놨거나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일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어요. 이 틈 사이에 만약에 한 3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또는 1년 이렇게 텀이 있을 때 가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그죠? 들어가기 그죠? 애매하죠. 그럴 경우에 내가 다시 새로운 집을 샀기 때문에 목돈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은 돈대로 썼고 지금 사는 집에서는 나가야 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기 월세나 단기 전세가 꿀이죠. 그 텀이 조금 생기면 네. 차라리 압류 물건을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압류 물건을 찾는 게 빠르다기보다는 굉장한 조로의 기회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압류 물건들은 대부분 보증금이 현저히 낮아요. 압류 물건인데 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이다. 그럼 돈 없이 봅니다. 그렇죠. 예, 강도입니다, 강도. 압류 물건은 보증금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야 목돈이 작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유, 기회비용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월세에 대한 부담도 만약에 1년 이상, 2년, 기본 2년 계약이죠. 2년 계약을 할 경우에 내 월세는 내가 그 집을 나가든 안 나가든 무조건 우선적으로 지출에 잡아야 돼요. 2년 동안. 그렇죠. 네, 그러면 1,000만 원짜리가 넘어가거든요, 월세. 그런데 단기이기 때문에 내가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런 단기만 그 월세를 내고 내가 언제든지 빠르게 이동 가능하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로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압류 물건이라고 하면은 보여주지 말아라 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니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상황에 따라 또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성향이 좀 보수적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압류 물건에 대해서 덮어두고 무조건 내팽개치지 마시고 압류 상태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압류가 만약에 압류가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됐고 경매 진행해서 낙찰돼야지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돼요. 네. 근데 낙찰 내기까지 압류가 얼마 진행이 안 됐으면 사실상 1년, 2년이고 살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길네요. 네, 그럼요. 경매가 사실상 기간이 엄청 길어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느린 기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죠? 첫 번째는 군대. 군대. 군대가 제일 느려요, 뭐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법 관련된 기관들이에요. 약간 법원. 그렇죠. 네. 그래서 법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게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신청을 해도 이거를 경매를 할지 안 할지 정하는 것도 몇 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경매 그 신청을 수락해서 법원에서는 알았어, 너 그 집 경매해줄게. 네 빚 받을 거 있으니까 해줄게. 수락하고 경매를 시작하는데 또 몇 개월이 걸려요. 또 시작하고 나서 만약에 그 집이 너무 문제가 없고 아주 깨끗하고 좋은 집인데 감정가도 낮아가지고 낙찰받을 사람들이 많다. 그래갖고 바로 낙찰되더라도 2, 3개월 걸려요. 근데 만약에 한번 유찰이라도 된다 하면 또 2, 3개월이 또 추가돼요. 유찰이 뭐죠? 아무도 이제 그 금액에는 이 집을 안 사가겠다 해서 아무도 경매 신청 안 한 게 유찰이에요. 유찰이 돼버리면 또 3, 4개월이 걸려요. 근데 보통 경매는 감정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유찰이 기본적으로 2번, 3번 돼야지
실제 매매가의 한 70%대까지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찰 두세 번은 기본이거든요. 6개월에서 1년이 지납니다. 야, 그러면 거의 뭐 2년, 3년은 그렇죠.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네요. 네. 압류됐다고 해서 압류한 사람들이 경매 바로 신청 잘 안 해요. 그 집에 따라 다른데 그 집이 아주 깨끗하다. 다른 권리가 없다. 다른 데서도 압류 안 넣고 오직 내 혼자 압류 넣었다. 그러면 경매 빨리 신청해요. 왜냐면 돈 받을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매 넘어가서 얼마에 넘어가든 그 돈은 다 내 거니까. 근데 많은 집들이 압류가 단독으로 되어 있는 집들은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세 부르면 대출만 했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아, 나 몰라. 아, 나 배째 이거는 거의 신용- 뭐 여러 군데서. 그렇죠. 신용카드 쓸 만큼 썼고 현금 서비스 받을 만큼 받았을 거고 뭐 여기저기서도 빌렸을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러면 이 집이 압류가 한 군데서 먹을까요? 여러 군데서 오겠죠. 그렇죠. 경매를 시작하면 그 경매의 모든 비용을 우선은 경매 신청한 사람이 내요. 그 다음에 경매 끝나고 나면 그만큼 받거든요. 네. 그 사람이. 근데 이 집이 얼마에 경매될지 모르는데 그 비용을 우선 내고 나중에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쉽사리 신청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압류건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급한 사람 또는 가장 받을 돈이 작은 사람이 주로 경매 신청해요. 그리고 서로 눈치 보기 때문에 경매 빨리빨리 또 신청 잘 안 해요. 만약에 단계월세를 내놨다. 이거는 집주인이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지 없는 사람들은 단계월세도 안 내놓고 그냥 나 몰라라고 배째하고 잠적하고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분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그렇죠. 4대 보험 가입되는 직장도 또 요즘은 좀 더 4대 보험 가입 안 되더라도 본인 인증해가지고 자기 계좌로 다 이렇게 돈을 쏘아주잖아요. 네. 뭐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요즘 전부 다 그냥 카카오페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면 4명의 계좌를 쏘아줘요. 신용불량 되면 4명의 계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리운전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뭐 그 사람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특별한 사기나 교도소 들어갈 일이 아닌 내가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뭔가 실패를 해서 재산이 경매에 넘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죄를 지은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단기 월세라도 자기 재산으로 존속 가능할 때 왜냐면 경매 넘어가면 이제 내 재산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근데 경매 낙찰되기 전까지는 우선은 내 재산이잖아요. 난 빚쟁이일 뿐이지 우선은 재산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광고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압류 물건이라 해서 집주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 집이 맞으면 아무리 압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한 바운더리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잘 하시면 꿀매물이자 조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불인이잖아요. 네. 압류 물건과 신탁 물건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렇죠. 다른 데서 배웠었는데. 맞아요. 공인중개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알고 보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물건들이라서 맞아요. 조금 생각이 바뀌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신 꼭 반드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압류 물건이니까 아무리 싸도 난 안 해 라고 하기보다는 보증금을 법적 바운더리인 200만 원 이하로 하고 월세도 적정 가격보다 좀 싸게 내놨다는 말은 그 임대인도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을 뿐이지 그리고 양심적으로 공개를 하고 그만큼만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나쁜 사람일 확률보다는 나쁘지 않을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좀 확률적으로 그렇고 제 경험상 또 그런 거예요. 제 나쁜 사람들은 현재도 제가 본 물건이 몇 개 있는데 시세랑 똑같이 내놔요. 압류 물건인데. 그래요? 예, 그리고는 말 안 해요. 압류 먼저, 물건인지? 예, 먼저 등기 떼고 스스로 알기 전까지 먼저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얘기하고 왜 이렇게 보증금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오픈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만 더 심사숙고하고 조금만 더 생각하신 후에 접근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될 수 있어요. 압류 물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도 압류 물건과 관련돼 갖고 경험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압류 물건에 대해서 경험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압류 물건이라고 하면은 인식상 그냥 안 좋다, 안 볼래 다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해요 사실은. 하지만 이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압류를 겪으신 분들
아니면은 압류 당한 집에서 사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저희에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되니 맞아요. 경험을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하우스였습니다.